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인사 업무가 채용도 있고 급여도 있고 보상도 있고 평가도 있고 다양한 인사 업무가 있죠. 그런 인사 업무가 어떻게 하면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지만 우리가 업무를 수행할 때는 놓치면서 일하는 또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한 번 정도는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주제는 아닙니다. 인사 업무는 다양한 주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경영진을 설득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리더들의 또 팀장들의 부서장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되고요. 팀원들의 공감대를 또 형성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체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채용, 평가, 보상, 직무 이런 다양한 업무들이 연결된 주체들에 따라서 가중치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업무는 경영진의 설득이 매우 중요하고 어떤 업무는 부서장의 협조를 반드시 끌어내야 되고 이런 메커니즘들이 좀 있는데 업무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업무가 조금 어려운 이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업무가 너무 추상적이다. 동기부여를 어떻게 높일 거냐. 동기부여라는 것 자체가 추상적인 거죠. 회사의 몰입도를 높여라. 직무 만족을 높여라. 만족, 몰입 이런 것 자체가 매우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인사 업무인데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로 좁혀보자면 인사 업무가 딱히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직률을 높이려면 여기 있는 보상처럼 연봉을 좀 높여주면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교육을 조금 잘한다고 하면 리더십 교육을 많이 시키면 이직률은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조직 문화를 조금 편안하게 해준다. 또는 채용할 때부터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을 뽑는다. 이런 것 자체가 다 이직률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딱 하나 유일한 정답이 존재하는 업무가 아닌 것이 인사 업무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의견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경영진하고 팀장들하고 구성원들하고 왜 이 방법을 써야 하는지의 설득력이 높아져야 결국엔 인사 업무가 성공적으로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처럼 인사 업무는 인사 담당자, HR 담당자 혼자 잘한다고 업무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사 업무 분야별로 조금 구분해서 간단히 살펴보자면 채용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채용 담당자가 있죠. 이 업무는 채용 담당자 혼자 독자적인 업무 수행을 하면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예를 들면 채용 절차를 좀 개선해 보고 싶다. 또는 채용에 대한 면접관 교육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개편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인사 담당자가 채용 프로세스가 됐던 뭐가 됐던 그냥 혼자 그냥 해서 경영진의 설득을 받고 시행을 하면 됩니다. 일부는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도 필요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도움이 좀 덜 있더라도 인사 담당자가 독자적으로 제도를 설계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될 필요는 있지만 꼭 안 들어도 상관은 없겠죠. 이렇게 인사 업무를 독자적으로 채용 담당은 수행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쉬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려운 영역이지만 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장이나 경영진의 설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쉬울 수는 있습니다. 물론 경영진을 설득하는 게 어렵다. 이건 당연히 모든 업무에 해당되는 거겠지만 그리고 직무에 관련된 거 업무의 역할과 책임이나 업무에 대한 재설계 이런 것들은 인사 담당자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세모도 아닙니다. 이거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영역이죠. 경영진이 추진을 확실하게 밀어주거나 부서장들이 우리 조직의 업무를 분석하고 내용을 정리하고 할 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인사 담당자는 이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업무 배치나 또는 업무의 아레나, 역할과 책임이나 업무의 재설계 영역, 이건 경영기획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죠. 조직구조 파트하고. 그런 영역과 연결이나 협력이 없다면 직무를 담당하는 인사 담당자는 저 업무를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 담당의 경우, 교육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육 담당자가 혼자 독자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설계하겠다. 교육 체계를 어떻게 셋업하겠다. 교육의 빈도나 주기는 어떻게 하겠다. 당연히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육의 효과도 훨씬 더 높아지지만 수렴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육이 시행할 수 없느냐? 그건 또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과성의 측면을 일단 빼고 인사 담당자가 교육 담당자가 혼자서 독자적으로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교육이다 이거죠. 당연히 경영진의 반드시 지원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과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사 담당자 이 성과 관리는 경영 기획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일 수도 있지만 성과 관리는 인사 담당자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직 내 이게 또 평가하고도 이어지는 개념이거든요. 이건 당연히 학습해보면 아시겠지만 학습을 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평가와 연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성과 관리에 대한 것을 인사 담당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의 의견, 뭐 KPI나 이런 도출을 위해서는 당연히 부서장, 경영진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반드시 수렴되지 않는다면 성과 관리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와 평가를 연동시키는 어떤 일을 담당하는 인사 담당자다. 그러면 성과 관리 메커니즘이 이미 제대로 조직 내에서 셋업되어 있지 않다면 평가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과 관리라는 개념도 인사 담당자가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경영기획 파트이기도 하지만 인사 담당자가 알아야 되는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 개념들은 뭐 강의에 다 설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가라는 개념, 이 개념은 반 정도의 개념입니다. 하려면 인사 담당자 혼자가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그래도 좀 더 성공적이고 수용성이 높아지려면 부서장의 의견은 반드시 들어와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를 들면 인사평가에 대해서 어떠한 실행을 하려고 한다. 근데 부서장이 인사평가에 대한 개념을 모르거나 부서장이 팀원들한테 제대로 된 면담이나 뭔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과정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부서장의 지원 없이는 인사 담당자 혼자 평가가 제대로 수행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라는 것은 부서장의 어느 정도 의존성이 꽤 높은 업무다라고 해서 인사 담당자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반쪽짜리 업무의 수행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경영진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세모가 아니고 동그라미일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건 회사의 상황마다 다를 것이고요. 그리고 보상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당연히 부서장이나 팀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사 담당자가 독자적으로 뭐 경쟁사는 어느 정도의 임금을 주고 있는지 우리 내부적으로 임금의 부서 간의 직급 간의 또는 직책 간의 임금 격차는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당연히 인사 담당자가 독자적으로 분석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영진의 때에 따라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서 당연히 독자적인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런 동그라미 영역들은 인사 담당자가 보고서만 쓰고 기한만 완벽하게 쓴다 그러면 혼자서도 통과해서 경영진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문화 영역 마찬가지로 인사 담당자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혼자서 할 수는 없는 영역입니다. 경영진도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요. 이 경영진의 지원은 저는 동그라미가 한 2개 정도, 3개 정도가 되는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부서장도 당연히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되고요. 팀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결국에는
조직 문화의 성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인사 담당자가 혼자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의 업무들이 있고요. 당연히 그런데 회사마다 뭐 이런 건 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컨셉으로 봐서는 채용이나 교육이나 보상이나 이런 업무들은 조 담당을 하고 있는 인사 담당자가 혼자 독자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무나 성과나 여기 아래에 있는 문화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 담당자다라고 하면 저건 구성원이나 부서장이나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다면 결국에는 인사 담당자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가 내 업무가 어렵다 안 어렵다를 떠나서 이 업무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누구로부터의 도움이 조금 필요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저 도움을 이끌어낼 것이냐, 이런 관점에 대한 고민을 인사 담당자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협력 체계를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 업무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업무와 연관된 관련된 경영진, 부서장, 구성원들과 어떻게 협업 관계를 잘 이끌어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사 담당자로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혼자가 아닌 관계적 측면에서의 업무 역량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